우리 사춘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지난 7월입니다. 사춘기 비밀 상담소도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가이드하겠습니다. 해답을 우리가 속 시원하게 주기보다 더 넓고 더 깊게 더 길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눠야 된다.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놀리는 거 3년 내내 놀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비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좀 담당하고. 사랑한다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났을 때 좀 멋있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너 계속해? 너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로 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연애를 안 하면 루저이고 찌질하고 못난 사람만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만나는 게 안전할지. 선입견을 자꾸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클럽에서 만난 애는 너무 많이 놀 것 같아. 여행을 가거나 동거를 하는 게 적절한지. 그 경험이 또 나중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이혼처럼 큰 감정적인 격변을 느끼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 You said you loved me, oh boy, that was just a lie. I overheard you talking with all the guys last night. You stole my records and you disappeared for rent. 여기 앞에 있는 걸로 하면 돼. 성교육 선생님에게. 제가 고민을 말해요? 수능이 참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너무 잘생겨서 고민이에요. You got me like suit and blue, oh yeah. You got me like suit and blue. 자,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 학생들의 고민들을 좀 크게 주제를 나눠서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번에는 그 외에도 또 작은 고민들도 있고 크다면 또 클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버라이어티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네.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가능? 이란 질문입니다.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가능한가? 자, 영상 먼저 볼게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는 저의 이성 친구를 살짝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우정?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떨까요? 우리 혜련 학생은 남사친, 여사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사친, 여사친 이게 이성 친구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네.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일단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남사친, 여사친끼리 스킨십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제일 많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왜 나는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여사친한테 너무 친절하다. 혹은 뭐 남사친이라고 하는데 너무 자주 만난다.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가고 싶은데 예. 남자, 여자 이런 거 꼭 붙여서 얘기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이 대신에 뭐라고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사람 있어? 애인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 했잖아요. 의사소통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남사친, 여사친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구죠. 이 세상은 오로지 이성애라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다양한 감정이 있고 다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는
다양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거는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사람끼리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도 저한테 항상 찾아오는 아이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관계를 맺어봐요.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내 주변에 남사친들을 다 정리했어. 그리고 나서 이별을 겪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이랑만 헤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소중하게 이어왔던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일단 적대적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연애가 끝나고 나면 아마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다음 연애를 시작해도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 맺어갈지를 어느 선에서 지키고 이런 것들을 배워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남사친, 여사친이란 그 틀 안에 나의 인간관계를 가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그 틀을 없애고 인격 대 인격으로 친구 대 친구로 대하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사친, 여사친 말고 그냥 친구라고 불러보세요. 네, 친구라 불러야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친구들도 이 자리에 또 함께 왔는데. 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하시죠. 남자친구랑 논다고 친구들이랑 잘 못 노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 고민 풀 수 있을까요? 네, 남자친구와 논다고 친구들을 소홀히 하는 한 친구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글쎄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친구 있으면은 걱정하지 마라, 곧 헤어지고 돌아온다. 네. 그런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네, 요새는 어떻게 이거를 해법을 찾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이 친구들을 다 끊고 연애에만 올인한다. 이 사람이 내 전부야라고 하면 굉장히 나의 삶의 관계망이나 내 삶의 안전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면서 인간관계도 또는 학업이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락을 자주 한다든지 온라인에서 보면서 댓글로 안부를 늘 전한다든지 나도 네 게시물 잘 보고 있어 뭐 요즘에 이거 했지라고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연예인들 외국인 방송인들이 이렇게 한국 연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프로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일본, 인도, 프랑스, 멕시코 이렇게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하고 데이트를 하면 너무 자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너무 문자에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막 뭐하니 막 이러고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익십 혹은 왜 일의 공포. 그래서 너무 카톡을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왜 사랑하지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왜 자기 시간도 갖고 친구들하고도 시간도 갖고 공부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좀 적절하게 배려를 하고 사랑한다고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만났을 때 좀 멋있게 사랑하고 그래서 나도 발전하고 얘도 발전해야지 둘이 계속 붙어 있으면 그럼 이제 관계는 더 빨리 깨져요. 집착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 만났을 때는 뜨겁게 좋아하고 좀 그렇게 그 균형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하긴 손바닥도 너무 붙어 있으면 땀만 차잖아요.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공기도 맞아요. 통하고 좀 뽀송뽀송하게. 네, 그게 맞아요. 가장 기분 좋은 인간관계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요.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키가 너무 안 커서 고민이에요. 짧은 고민이네요. 예, 가장 짧긴 한데 어렵다. 글쎄요. 큰 가장 또 고민일 수도 어려운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해주신 말씀으로 또 돌아가고 싶은데 이 정상적인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얼마큼 크고 싶길래 키가 안 크냐. 그러니까 어디 비교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키가 있고 뭐 예를 들어 180이다. 나 180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사회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 왜 안 맞을까? 내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사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키 말고도 뭐 음경 사이즈가 얼마나 해야 되냐. 그죠? 뭐 휘었는데 괜찮냐. 뭐 이렇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정해진 거 없다. 다 괜찮다라고 봐야 되고 특히 남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다른 나라나 다른 사회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게 이 정상 체중, 정상 체격입니다. 특히 굉장히 우리는 작고 마른 것을 선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체격에 대해서, 뱃살에 대해서 이런 걱정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먹는 근데 거죠. 맛있어요. 네. 네. 우리가 너무 마른 사람들을 아름답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어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적인 키보다는 마음의 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마음의 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씁쓸하네요. 방금 비웃으신 게 맞아요. 아닙니다. 저는 공감을 해서 제가 공감할 때 이렇게 묻는다. 네, 공감할 때. 그래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민. 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남자친구랑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고민이에요. 같은 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 떨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네, 고민이에요. 자, 이게 고민이에요. 대학 가서 남자친구랑 멀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왜 우리 집착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자주 만나게 되고 오히려 뭔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장거리 연애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따로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만나고 그때는 진짜 신나게 또 연애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장거리가 오히려 사랑을 길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왜 장거리가 되면 걱정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많이 못 만나면 왜 다른 사람이 또 옆에 나타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겠지만 그 걱정은 그때 해도 되고 지금 벌써 걱정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면 생각하고 신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장거리 연애를 한다고 이제 아주 긍정적인 예시, 애틋해지고 더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망적이고 애틋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 장거리 연애 아니고 아주 가까운 집에 같은 학교 다녀도 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감정에 우리 둘의 관계에 집중해서 행복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이 이별을 더 당길 거예요. 네. 걱정이. 그래서 걱정하느라 지금 떠나기 전 시간을 충분히 못 즐기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접어두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워할 때 그 사람들의 추억들이 그 양분이 되잖아요. 정말 나를 잊을 수 없는, 나를 놓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열심히 선물하세요.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사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글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것 같아요. 부모님 떠나는 거는 걱정을 안 하고 신나지. 네, 남자친구하고 떨어지는 것만 지금 걱정이 되니까 기껏 다 키워놨더니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대표로 한 말씀 해주세요. 발언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심해서 부모님이 지금 보신다 생각하시고 저는 오늘 제 옆에 앉은 게 실수 같기도 해요. 부모님 저는 가족이 더 중요하죠.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외교적인 발언. 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자, 진심이 느껴질 때 박수 한번 좀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이고, 다음 고민도 어렵네요. 예, 영상 보시죠. 남자친구가 저 원래 담배를 피우는데 어떻게 끊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남자친구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는 친구 같습니다. 예, 남자친구의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남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여기 대한 어떤 그 해법이랄까요?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사랑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 절대 금연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끊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여자친구가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걱정될 거거든요. 또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피할 수 없으니까 더 걱정될 거고. 근데 나로 인해서 담배를 끊을 수는 없을 거고 그걸 사랑의 척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너 계속해? 너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로 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깨닫는 것밖에 없는데 본인이 깨닫는 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몰래 핀다 그랬잖아요. 이 몰래 핀다는 게 좀 문제인데 몰래 피게 되고 뭘 숨기게 되면 또 이 관계가 또 금방 끝나거든요.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끊는 것보단 뭐 점차 줄여나가는 것, 뭐 아니면은 뭐 담배를 피고 나서는 뭐 입을 헹구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학교에선 피지 않는다든지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것이 그 정도는 행동의 변화가 있겠지만 끊게 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혼이 나고 또 뭐 위원회에 올라가고 하지만 제가 물어보면 정말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6번째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민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남자에 관심이 없는데 연애는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차라리 아까 우리 주제 정해서 얘기할 때가 나왔던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주제가 산 넘은 산인데 그래도 해법은 그래도 던져봐야죠. 연애는 하고 싶은데 남자에 관심이 없어요. 이성에 관심이 없어요. 연애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환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연애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연애를 안 하면 마치 뭐 루저이고 찌질하고 못난 사람만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연애가 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연애해야 되고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이런 정상 루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연애는 굉장히 환상적으로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또 잘 나가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키 크고 이런 애들만 연애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게 웹툰이나 만화책에서 읽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애에 대한 마음이 들 수 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나에게 심어지거나 내 안에 조금 있는 걸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남자에 관심 없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 남자에 관심 없어도 됩니다. 남자에 관심 없어도 되는 거고 본인이 누구에 관심 있는지 더 탐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애는 어쨌든 좋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내가 사랑했던 순간에 보던 꽃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연애라는 경험은 참 좋아요. 근데 지금 남자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가지고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연애하면 되죠. 그래서 뭐 걱정하지는 말고 그 시기는 오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부지런히 가야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별 중인데 건강한 이별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 둘 다 좀 좋게 헤어지고 싶어요.
네, 글쎄요. 사랑하는 중인데요라는 표현은 맞겠는데 이별 중이라는 표현은 글쎄 이별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참 어렵긴 한데. 이별을 작정했다는 뜻이겠죠. 두 사람이 같이요. 아니 혼자라도. 혼자. 근데 이별은 슬프고 여운이 길어야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 슬프고 여운이 있어야지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감정들이 얼마나 진정했는가, 얼마나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줬는가. 그리고 사실 연애가 슬픈 게 이별까지가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 안에 이별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이별하는 이 친구가 너무 괜찮은 게 이별 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전 그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마 이 친구는 혼자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별을 고하기 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별을 말했으나 내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별은 단칼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애나 어린애 할 것 없이 내 감정이 정리됐어. 그럼 나는 헤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나한테 뭐 슬퍼하고 이런 연락이 와. 너 왜 이렇게 찌질해? 너 스토커야?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또 안전 이별이랑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서로 경직돼 있는 거죠. 그 사춘기 상담소에서 이별 편집편이 나왔어요. 그때 친구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 되게 진지하게 막 들었는데 어떤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별을 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걸 누굴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이별에 대해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하려 하지 말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에 대해서 내가 왜 이별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사실 이별의 이유가 딱히 없어요. 어떤 사건들은 있겠죠. 그냥 내 마음이 끝났거나 상대의 마음이 끝난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은 들어닥치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했던 이별 중이라는 표현도 너무 좋고 또 이 이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그때 사실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별할 때 알거든요. 만날 때 몰라요. 네. 그래서 내가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도 본능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별할 때 사랑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으로 이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0년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자, 사춘기 비밀 상담 부스에 도착한 질문 중에도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자, 과연 무엇을 우려해서 이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지, 자,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포괄적 성교육에선 이 동성애 행위랑 이 정상적이고 동성애 행위가 낙태를 이렇게 권리로 가르치는데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가 이 청소년에게 이 생명 존중과 책임 의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란 그리고 이렇게 좀 뭐 방종이나 성적 타락을 좀 부추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래도 이 포괄적 성교육이 옳은 건가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그거 같아요.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 포괄적 성교육이 진행이 되면은 본물 터지듯이 걱정거리들이 다 퍼져 나올 것이다. 예,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흔히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배울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데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을 때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성적 행동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원치 않을 때는 이 사람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를 탐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시민교육이고 인권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대화를 해라. 자, 동성애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뭐 심지어 뭐 권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안 읽어보신 게 분명합니다. 동성애를 권장하는 내용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차별하지 말라라고만 나와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이 성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내가 누구한테나 끌릴 수 있다라고 그 시작점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데 차별하면 안 되고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전과 폭력 예방 중심적으로만 기술되어 있어서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세상은 그냥 진짜 이성애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뿐이고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성애는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죠. 근데 있는 사람들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동성애자가 내 동생일 수도 있고 또 내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우리 아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없는 거고 뭔가 동성애를 권장한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네, 지금 저희 앞에 이 질문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곳 현장에 와주신 분들께서 입구에서 이 메모지에다가 질문을 이렇게 다 담아주시는데 실명은 아니에요. 실명이 아니니까 마음껏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혜린 학생님 잡아주시고, 자, 교수님 먼저 질문을 하나 좀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은? 네. 자, 여자가 생각하는 스킨십과 남자가 생각하는 스킨십은 다를까요?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좀 개방적인 친구는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아닌 친구는 뭐 이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대체로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키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키스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키스를 하면 자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킨십은 아까 계속 우리 얘기했지만 대화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미리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러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렌지 만화나 웹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턱 이렇게 하고 키스하고 이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예. 근데 그걸 굉장히 멋있게 묘사를 하니까. 네. 내가 원할 때 그게 멋있는 것이지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의 기억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상대에 대한 존중에 결여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밤새. 네. 그러니까 동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 김지혁 소장님께서 질문을 좀 돌려드릴까요? 직접요? 네. 저는 페미니스트가 왜 나쁜 건가요?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주시고요. 네. 이 질문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첫째로는 페미니스트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왜 나쁘냐라고 물어보는 느낌으로 들기도 하고 또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나쁘다고 말하냐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 문장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페미니스트라는 뜻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거를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성별에서도 당연히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는 것에 성별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그래서 이것이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지만 또 실제로는 굉장히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하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럼 왜 나쁘게 쓰이고 있냐? 이 사회를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이 그들의 권리 주장을 할 때 이것이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한 주장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너무나 당연한데 여성이 밤길거리를 안전하게 걷고 싶다. 이게 과도한 주장입니까? 취업할 때, 승진할 때, 임금 받을 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과도한 주장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장이 너무나 당연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노동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라.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죠. 근데 이 사람을 착취해야 되고 위험하더라도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용주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의 노동 환경을 바꿔주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실 때는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직접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욕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도 실제로 타당한가를 조금 더 알아보고 내가 직접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배우정 선생님께서 질문 하나 선택을 해주실까요? 예, 선택하시는데 거침이 없으세요. 예.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한 번에. 저 여자 친구들이 진짜 많이 하는 고민이라기보다는 현상인데 생리통이 너무 아프다. 언제쯤 나을 수 있나요? 해결법이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생리통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통을 모르는데 맞아요. 생리통을 느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매달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3, 4일씩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1년으로 치면 한 달 넘게 이 친구는 아프단 얘기거든요. 이게 여성의 복지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여자친구들 수업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냥 집에 있는 반찬통을 플라스틱 용기를 뭐 이렇게 스틸이나 뭐 그다음에 유리로만 바꿔도 생리통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먹는 음식들이 편의점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 그것만 줄여도 생리통이 굉장히 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생리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워낙 생리대가 많이 소개되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천 생리대를 쓰고 있거든요. 천 생리대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생리통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 천 생리대가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하고 나면 그걸 빨고 있어야 돼요. 네, 굉장히 불편한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중에는 일회용을 쓰더라도 밤에 잠을 잘 때는 긴 시간 생리대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때 천 생리대를 사용하면 항상 생리대마다 오는 이렇게 아랫배를 이렇게 뭔가 당기는 듯한 불쾌한 느낌이 그게 딱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음식 반찬통을 바꾸고 좀 음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생리대를 바꾸고 하는 노력부터 하면 이게 정말 달라집니다. 예, 이게 귀찮은 문제인데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자기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 뒤로는 일회용 생리대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리통이 조금 이렇게 잦아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사춘기 때 생리통이 심한 이유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면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아플 때에는 꼭 진통제를 바로바로 먹으라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추가해도 될까요? 예, 생리통 말씀해 얘기를 주세요. 하셨으니까 생리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월경 시작하고 한 뭐 1년이나 2년 정도 돼갖고 세팅이 되면 이제 자기가 계속 배가 아프잖아요. 그리고 양이 너무 많고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볼 필요 있어요. 이건 검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난소 상태가 괜찮은지. 그러니까 원발성은 좀 유전적이에요. 엄마도 아팠고 뭐 이렇게 좀 그랬으면 그거는 진통제 생리 예정일 맞춰서 먹으면 되는데 속발성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자궁 같은데 혹 같은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자궁 내막염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초음파로 하면 내가 원발성인지 속발성인지 알고 그러면 원발성이면 진통제 먹으면 되고 속발성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자나 남자나 보면 기온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하체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고 남자는 하체를 좀 시원하게 하는 것이 성 건강에는 분명히 좋아요.
한 가지 더 부탁하면 잠 좀 더 많이 주무세요. 예. 참. 예. 자, 오늘 여기서 입장하시면서 주셨던 질문들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질문은 익명이었고요. 이번에는 얼굴을 공개하고 질문을 하나 아주 시원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자, 누가 먼저 좀 해주실까요? 예. 사귀는 사람과 사귄 지 얼마 정도 지났을 때 여행을 가거나 동거를 하는 게 적절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귀는 사람이 생겼는데 언제쯤부터 여행 가고 동거를 해도 되느냐? 저는 제가 질문해드리고 싶어요. 언제 여행 가고 싶고 언제 동거하고 싶은지. 약간 20살 되고 나서 로망이 좀 남자친구랑 동거도 해보고 여행도 가보고 하는 게 약간 옛날부터 로망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보고 이거를 왜 원하게 됐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나를 위해서 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환상인 건지, 그래서 나에게 이롭게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다면,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여행도 가셔도 되고 동거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찾고 실제로 나한테 이롭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들 만드시고, 또 상대방도 원하셔야 되고요. 상대방도 원할 때 둘이 그것을 대화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고, 항상 둘한테 가장 안전하고 이롭고 우리 둘이 원하는 방식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가면서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해 보시고 내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동거는 저는 해보는 게 좋기도 하고 이로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헤어졌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이별의 고통이 클 수도 있죠. 거기는 이제 이사라든지 공간을 합쳤다가 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귀었던 것보다 조금 더 결혼과 이혼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경험이 또 나중에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이로울 수도 있지만 또 이혼처럼 큰 감정적인 격변을 느끼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나한테 이로운 방향, 즐거운 방향, 행복한 방향들을 계속 선택하시면 되고, 모든 게 100% 안전하고 행복하고 모든 게 100% 불행하고 위험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 선택하시는 거에 맞게 내가 그 감정과 뒤에 따라오는 것들도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다 경험하고 이렇게 함께 나가실 수 있는 마음도 같이 가지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분 또 질문해 주실까요? 어떤 분께서? 예. 마이크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네요. 20살이 되면은 술집도 많이 가고 그럴 텐데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만나는 게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께서? 근데 그 질문이 참 재밌어요. 나도 술집 갈 거잖아요. 근데 그 술집 오는 사람이 다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집이라고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만남의 장소가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술집에서 만난 친구도 사귀어 볼 수 있는 거고 길 가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도서관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렇게 왜 뭔가 선입견을 자꾸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클럽에서 만난 애는 너무 많이 놀 것 같아. 뭐 술집에서 만난 애는 좀 방탕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냥 나도 왜 이렇게 저렇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많이 만나보세요. 네, 하긴 술집 가면은 소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교수님, 선생님 같은 분도 뭐 물론 계시니까요. 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분 또 질문을 해주실까요? 예, 손 들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예. 뭐 미리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이 굉장히 긴장하고 계세요. 질문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생, 남학생을 학부모로 둔 사람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애가. 그런데 카톡에 벌써 여자친구하고 사랑해 하면서 있잖아요. 하트 막 날리고, 그리고 또 우리 커서 다음에 같이 살래? 그리고 너 나 아직도 사랑해? 너 자고 있니? 잘 자? 내일 우리 데이트해? 이런 카톡을
톡을 막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아는 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모른 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걔를 어떻게 어떤 사이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뭐가 걱정이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랑 표시를 우리는 예전에 라떼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성과는 친구라고 하지 이성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애들과 좋아해 이런 거는 감정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해 우리 나중에 커서 같이 살아 너 아직도 날 사랑해 이렇게 그 말의 농도가 조금 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우리보다 더 찔려서 진도를 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꾸. 커갈수록 그 농도가 얼마나 짙어지겠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너가 그 여자친구와 어떤 관계인지를 물어봐야 될지도 지금 고민인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말은 문화적인 변화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때는 사랑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뭐 엄마도 사랑해 그러고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사랑해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우리처럼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카톡을 물론 보셨고 또 아주 어린아이들의 카톡은 좀 관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걸 뭐 어떻게 뭐 말하시겠어요. 너 걔랑 결혼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너무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이성으로 몰아가는 로맨틱한 사랑 쪽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엄마 누구 좋아해?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너희 둘이 짝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애가 우리를 누구를 사랑한대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우리들부터 그런 이야기를 너무 왜 이렇게 남자 여자 뭐 혹은 뭐 동성도 있지만 사귀면 뭐 특별한 관계라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고 싶거나 예, 하는 그런 관계나 분위기가 됐을 때 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네 카톡을 보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여기서 그 친구와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고받는 것보다 엄마가 내 카톡 보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감시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적인 행동을 하면 난 언제든지 너를 제지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될까 봐 저는 오히려 그런 우리 듣는 사람은 다 귀여운데 이제 어머님은 걱정을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도 그렇게 큰 우려할 내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봤는데 이야기 좀 하자가 아니라 언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분위기가 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나올 때 이야기를 하신다면 해야 될지 만약에 그냥 애들이 귀엽게 만나고 있구나 생각하시죠. 뭐.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그 디지털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의 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래 보는 건 좀 안 좋은 거지만 아이와 원칙을 좀 정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집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핸드폰 쓰지 않는다든지 혹은 낯선 사람한테 그 문자가 오면 엄마한테 꼭 보여준다든지 이런 어떤 원칙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워낙 그루밍 같은 게 많아서. 네. 맞아요. 저도 뭐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거나 근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 중고등학교 나오시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범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디지털 성범죄 타겟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우리는 흔히 막 옷을 벗으면서 하는 법방이라든지 뭐 이런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만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되게 모범생처럼 살고 진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도 예를 들어 뭐 그냥 SNS에 한 줄 올리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살기 힘들다. 이러면 그런 걸 보고 그냥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쪽지, DM 보내는 거 무료잖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다 보내는 사람인 건데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따뜻해. 따뜻하네. 내 말 들어줘. 와.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는 것까지 이 사람한테 다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와 신뢰를 실제로 형성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학원 뭐 3개 다니고 엄마 아빠는 공부만 신경 쓰고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채팅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아무런 그냥 이거 뭐 얘기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그럴 때 커피 쿠폰도 보내주고 그 친구들이랑 뭐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때요? 잘 지내요? 그러면 아 지금도 친구들이랑 독서실에 있어요. 이제 독서실 주소 물어봐가지고 막 음식 배달 시켜줘. 그리고 학교 앞에 찾아가서 밥 먹자고 해서 밥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진짜 친구인 것처럼 이 사람이 잘 챙겨주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되게 아주 나쁜 용어지만 싼 값에 성매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사귀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부터 채팅으로 벗은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든지. 근데 그걸 거부하면 너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락을 안 하고 잠수하는 기간을 둔 다음에 굉장히 실망하게 했을 때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정말 보이스피싱처럼 내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당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성범죄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나한테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는 관계가 양육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 네가 곤란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와서 얘기를 해라.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관계가 되려면 내가 통제하고 너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나는 너와 항상 이런 친근한 관계,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것을 계속 좀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초등학생 아들 카톡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무거운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오늘 제일 결론은 그거 같아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그 밑거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아쉽게도 이제 여행을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 마무리한다니까 표정이 밝아지세요, 이렇게. 아, 예. 예. 예,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여행 어떠셨는지 세 분께 좀 소감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자, 먼저 배유정 선생님께 먼저 좀 들을까요? 예. 저는 이 자리에 되게 용기 있게 나선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울산에서 성교육을 해왔고 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전문가 분인데 울산에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앉아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성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여기서 해 나가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성교육을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더 생기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오해를 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울산에 있는 이제 제 어린 친구들한테 선생님 진짜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좀 큰 도움이 되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면 나한테 좀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어. 좋은 후기를 남겨라. 그런 후기들이 선생님이 필요해. 이런 교육을 계속 해도 되구나. 더 용기를 갖게 하거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예, 지지를 하기로. 예. 자, 이번에는 저 김지학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MBC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긴 장시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에서 하지 말라. 라고 민원 전화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들을 또 성교육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학교는 굴하지 않아야 되고 교육청과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공영방송국, MBC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나가주시고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아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더 많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해결책과 솔루션을 딱 마침표로 찍은 게 아니라 점점 더 여기서 대화가 확장되고 계속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고민해 나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배정원 교수님. 네, 긴 시간 너무 오래 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배우정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계속 들으면서 저렇게 선생님이 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정말 왜 진심이 너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런 선생님이 더 많이 계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너무 지치지 마시고 계속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MBC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언론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이 얘기해 주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 사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고 어른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질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는 돛대를 믿어야 돼요. 충분히 이 사춘기는 여러분들한테 자주 거칠고 또 때로는 굉장히 낭만적일 거예요.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울타리가 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울타리가 돼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힘들 때 또 내 품에 와서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게 부모 노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곽혜련 학생도 이제 청소년, 이 사춘기를 이제 마무리할 때잖아요, 지금. 그쵸. 예, 좀 어땠는지 소감이. 제가 4개월 동안 사춘기 비밀 상담소를 접하면서 되게 많이 성숙해진 걸 느꼈고 이제 오늘 선생님들을 뵈면서 제가 오늘 부끄러웠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준 모든 분들이 또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이 여행 마무리를 이제 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춘기를 여행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자, 오늘 여행 끝나지만은요. 이게 사춘기를 여행하는 여러분의 모험은 지금부터 또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여행 도중에 중간중간에 많은 물음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음표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멋진 느낌표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춘기를 여행하는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네. 제가 지금 사춘기의 시기에 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도 해주시고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재밌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앞으로 제가 어떻게 애들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오늘 많이 느끼고 갑니다. 강사님들한테 조언 많이 듣고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계속 꼬박 챙겨보면서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어떤 성에 대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나 아니면 좀 누구한테 쉽게 물어볼 수 없었던 것들을 쉽게 알게 돼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막연히 사춘기가 너무 힘들고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딸들이 사춘기를 여행하고 있는 거구나,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약간 생리가 조금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월경 파티를 왜 하지? 굳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월경 파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좀 다른 시선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성교육 얘기를 아주 깊고 다양하게 하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 울산 시민들이 아주 많이 활용해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시즌 2, 3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사춘기를 세게 겪어서 가족들이랑 많이 싸우고 마찰이 많이 있었던 편인데 오늘 이런 촬영으로 인해서 부모님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제 가족들한테 조금 더 잘하고 제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고민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딸과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We are, we got another chance for life. It's what 별거 아니더라. 로나 수고했어. 어른이다. 잘하자. 입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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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른이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상이라는 그걸 되게 집착을 했었는데 그냥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구나 해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사춘기가 자기가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본인은 지금 사춘기가 맞고요. 이게 마음 같아서 잘 안 되겠지만 부모님한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사춘기가 지나고 한 3년 지나다 보면 아 내가 이때 왜 이랬지 하면서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습니다. keep running for your life. Made up your mind, no going back now. See it all come falling down. 이제 포괄적 성교육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들리는 소리 이런 걸로만 제가 듣고 있어서 저도 약간 왜곡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일단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다른 부분이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2022년에 그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에 그 보건 과목이나 성에 대한 이야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든지 혹은 이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 정체성, 성별에 대한 것은 들어갔지만 성 정체성이나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빼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MBC에서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충분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얘기를 좀 들으시면 부모님들이 막연하게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어떤 그 오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오늘 제가 되게 여전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 출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학교 교사들이 많이 나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다 이런 얘기를 더 널리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고생스럽고 힘들고 두려울진 모르겠지만 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고 진짜 많으시고 지치면 좀 쉬면서 계속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화이팅!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어릴 때 받았던 성교육 자체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 자체가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근데 오늘 단순하게 포괄적이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맥락적인 그런 건데 오늘 또 그런 교육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이 교육이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반신반의예요. 지금도 반신반의합니다. 솔직히 애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제가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입장에서 솔직히 좀 반신반의합니다. 근데 깨야지만 열리는 거고 깼을 때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면은 교육을 갖다가 지지할 겁니다.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나 깜깜해. 매일